자, 이번에는 목형 제작과 그 다음에 탕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형 제작의 요점인데요. 목형. 자, 요거는 나무로 만든 거죠. 나무로 만든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형. 또 다르게 생각하면 원형이죠, 원형. 원래 모양.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주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요 주형은 주물을, 그러니까 쇳물을 붓는 곳이죠. 그죠? 쇳물을 붓는 곳.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틀입니다. 틀. 찍어내기 위한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목형을 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실제 치수보다는 좀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크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쇠는 쇳물을 넣으면 이게 응고가 되면서 수축이 됩니다. 즉 수축이 되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길이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수축에 대한 어떤 여유치를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계 가공 여유를 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듬질을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진원이나 진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기 위한 특별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듬질 정도 이런 여유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목형은 이 주물 치수보다는 약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3, 4, 5, 6, 7처럼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 번째 목형 구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배가 영어로는 테이프죠. 테이프. 자, 이 목형 구배를 둬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형으로부터, 즉 이 틀에부터 이 모형이 뭔가 하면 목형이죠. 이 목형을 뽑아낼 때 스무스하게 잘 뽑아내야지 다른 이 주형 주위에 있는 모래를 파손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뽑혀져 놓으라고 경사를 주는 게 이 테이프, 목형 구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어 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코어를 지지하는, 코어를 또 모르시죠? 코어는 우리가 보통 이런 원통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빈 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 보고 우리는 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코어를 지지하는 오목한 부분을 주형에 만들기 위해서 모형에 만든 여분의 돌출부를 우리는 코어 프린트라 그럽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책에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여기에 요 부분이 필요합니다. 주형 틀에, 다시 말해서 찍어내야 될 부분에는 여기에 코어를 걸쳐야 되는 여기 요 부분들이 있죠. 요 부분들을 실제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요 목형에 요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 목형에 만들어진 요 부분 보고 우리는 코어 프린트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딩을 해줘야 된다. 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라운딩을 하지 않고 모서리가 있으면 이 모서리에는 보통 응력 집중이나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불순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지게 해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덧붙임을 해야 됩니다. 자, 영어로는 스톱 오프라 그럽니다. 자, 이거는 주물과는 관계없는 목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목형을 어디에 하나 만들어 두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요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실제로 만들 우리 주물입니다. 근데 주물인데 얘가 식으면서 이게 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옆으로 팽창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여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덧붙여 주는 거 보고 우리는 스톱 오프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주물의 두께가 다를 경우에 냉각도에 따른 내부 응력으로 변형, 균열을 가져오는데, 즉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덧붙여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여유, 즉 수축 여유와 그 다음에 가공 여유, 요구로는 조금 부족할 때 조금 더 허용하는 여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탕구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탕구계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 잘 안 나왔습니다만은 여기가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곳이죠. 여기가 제품입니다. 즉 제품이 만들어져야 될 샘물이 여기 들어올 곳이죠. 자, 요게 여러분들 샘물 바지가 되고 여기가 아궁입니다. 즉 여기 있는 마개를 이렇게 빼면 샘물이 이렇게 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여기 내려가는 길 보고 우리는 탕구봉이라 그럽니다. 탕구봉. 자, 그 다음에 여기 탕구저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좀 더 불순물은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고, 그 다음에 좀 더 깨끗한 샘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 지나가는 길 제가 조금 생략했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계속 지나가겠죠. 이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는 탕도라 그럽니다. 자, 이 사이에 하나를 이렇게 빼서 요게 여기 부분 보고 우리는 게이트라 그럽니다. 게이트고 여기에 이제 제품 바로 입구에 있는 여기 있는 부분 보고 주입구라 그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또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공기를 잘 통하게 해놔야죠. 자, 이거 보고 우리는 통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또 통기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름이 라이즈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이즈는 여기에 이렇게 주물을 넣어주면 덧붙여 주는 거죠. 더 넣어주면 여기에 공기방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물에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했는 가스도 내보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샘물바지, 자, 여기에 샘물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탕구봉은 여기는 샘물이 아래로 지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좁은 뜻의 탕구는 보통 이렇게 지나가는 탕구봉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탕도는 주형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까지의 거리, 다시 말해서 여기 탕구저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서 또 제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도 들어가고 이 길을 우리는 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는 탕도로부터 여기서부터 갈라져서 주형으로 들어가는 통로, 이 통로가 되겠죠. 자, 이 통로가 게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바로 앞에 있는, 즉 주형으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 입구를 우리는 주입구라 그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 라이즈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피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샘물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충을 하기 위해서 넣어주면 주물이 될 주형 공동부에 마련한 탕구 모양의 것, 다시 말해서 여기가 공기방울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라이즈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마련해서 여기에 주물을 넣어주면, 자, 응고 중에 주형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형 내에 있는 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발생이나 수축공, 그 다음 편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게 이 라이즈, 다른 말로 피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조형, 목형. 자, 이 원형을 실물 치수보다 크게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답은 이거죠. 수축 여유. 냉각될 때 이 실제 크기보다 줄어든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야 되고, 가공 여유. 다시 말해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공하기 위해서, 즉 정밀도를 위해서 다듬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남겨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물보다는 조금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덧붙임이나 그 다음에 코어를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한번 보면 답이 1번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